네, 오늘 레전드에게 드는다는 명준우 운용역입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상품 가격에 대해서 오늘 주제 잡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지금 45달러 선 이탈하고 있고 금가격도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간밤에는 아주 약하게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뚜렷하게 상품 시장에서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 아니다라는 좀 시각이신지요. 상품 가격 움직임 어떻게 점검하실까요? 네, 오늘은 좀 상품 가격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어제 아침에 마켓 넘버 5에서도 좀 강조점을 드렸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그 상품 가격이라면 대표적으로 뭐 유가 필두로 해갖고 뭐 구리 가격이나 등등 이런 상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 그게 뭐 시장에 있어서도 뭐 섹터나 그런 영향력도 단기적으로 줄 수는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 상품 가격이 있어서는 최근 조금 뭐 계속 좀 답보 상태죠. 지난달 중순에 좀 강세 흐름들 좀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또 빈둥거리는 그런 양상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점들 되고요.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5불대에서 현재는 좀 횡보 등락, 조금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런 지금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연중에 유가 최저치, 연중에 WTI 원유 선물 기준으로 유가 최저치는 38.24불 정도 됐었고요. 그게 뭐 최근 뭐 몇 년 내 또 최저치 수준이 돼 있는데요. 그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그 38불을 좀 깨는 양상들, 다음 달 한 초순 정도까지 한 33에서 35불 정도로 저점을 좀 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보이는 그런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제를 한번 상품 가격 급락 가능성으로 지금 잡았고요. 반면에 그 좀 그 12월 달 한 중순 또 넘어가는 국면에 있어서는 상품 가격이 다시 또 저점을 깨고 공포를 유발한 다음에 또 급반등하는 그런 양상까지 지금 좀 지금 보여지는 시점들 되겠는데요. 일단 차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세기형에 거의 지금 근접하는 양상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죠. 최근 2010 주봉입니다. WTI 원유 선물의 지금 주간 차트 놓고 보면은 2014년 7월 달 작년 여름 가파르게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대략 그래도 한 100불대를 유지하는 수준, 100불대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또 100불대 위로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 한 뭐 90불에서 110불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들이 한 2년 정도 펼쳐졌고요. 그리고 작년도 여름을 필두로 급격하게 급락세가 나타났죠. 110불대에서 불과 한 3개월 정도 시점 동안에 50불을 깨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양상 속에선 작년도 연말에 반등세가 또 한 60불대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올 여름이죠. 6월달, 7월달 넘어올 때 다시 또 한 40불대, 38불까지 또 밀렸다가 최근 기조에서는 좀 반등하고선 서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는데 이 뭐 기본적으로 좀 하락세기형이 지금 완성될 위치다. 완성될 위치. 하락세기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차트에 있어서는 하락의 쐐기를 박는다라는 뜻이 되죠. 저점은 점점 낮아지되 고점이 낮아지는 폭이 더 가파르면서 두 개가 만나는 양상들. 그래서 주식 종목들이 있어서도 좀 하락세기가 발생할 때 또 단기적인 급반등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또 상승 쐐기는 반대의 양상들이 되죠. 상승을 하는 흐름들 속에서 하단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고 상단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딘 가운데서 결국 수렴하는 자리가 오면 거기서는 잘 나가던 종목이 상당 기간 뭐 1년, 1년 반 이상 잘 나가던 종목이 급격하게 뭐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난다든가 그런 식의 양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인데요. 하락세기를 이제 완성할 필요가 있는 그런 차트 지금 WTI 원유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기까지 한 4주 내지 5주 정도 4주, 5주 정도 지금 남아있는 4, 5칸 정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 4, 5주 정도면 뭐 한 달 좀 안 되는 시점들 되겠죠. 그 칸이 좀 남아있고 거기서 메꿔야 될 게 이제 하락세기의 마지막 지금 지점들 저점을 슬쩍 붕괴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나가는 과정들 그럼 중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제 전환점이 되겠죠. 내년도 연초 그리고 연중 흐름은 하락세기가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 봄 넘어가는 시점들은 다시 유가 상품 가격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기조가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인데요. 그런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락이 멎이는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중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빠져야 되는 자리, 거기가 지금 한 4주 동안 정도의 유가의 지금 위치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최근 기조들 보면 뭐 원유 재고량,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상당히 좀 다시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WTI 가격과 미국의 주간 재고량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역의 관계가 나타나죠. 작년도 그 한 10월 달 필두로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또 늘어나는 그 기조들 속에서 그 유가도 또 폭락을 맞이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최근 기조에 보면은 그 한 450만 100만 배럴 단위니까 450만이 아니군요. 4억 5천만 배럴, 4억 5천만 배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정체되는 그런 양상들 쪽에서 다시 또 원유 재고가 다시 급격히 좀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그 정제소 가동률, 미국의 정제소 가동률에 있어서도 최근 기조 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죠. 지금 보면 그 한 86% 수준까지 좀 밑돌다가 다시금 한 89불 수준으로, 89% 수준, 86% 수준에서 가동률이 89% 수준으로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 정제소 가동률도 역시 WTI 가격과 상당히 역의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금 패턴들 되고요. 현재 보면 뉴욕의 금 가격이 있어서도 지금 보면 지속적인 좀 하락세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오히려 그 유가나 보편적인 상품 가격은 작년도 한 여름, 초가을 요 정도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고공행진을 유지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작년 가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특징을 보인다면은 뉴욕 금 가격은 벌써 한 2012년도 연말, 13년도 연초 여기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대략 한 1600, 온스당 1600달러에서 1800달러 수준에서 급격하게 한 1200달러대로 내려선 게 이제 한 13년도 연중 흐름, 그 이후 국면에서도 지금 계속 좀 흘러내리는데, 모양은 또 좀 다르죠. 저쪽 WTI 유가 쪽은 수직으로 다이빙이 나오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이빙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 다이빙 하면서 아주 가파른 하락세기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면은, 이쪽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느슨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벌써 2년 반이 넘죠. 13년도 거의 한 봄부터 현재 시점까지 일단 수직으로 빠져놓고 그 다음 국면들에서 완만하고 느슨한 하락세기를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 좀 특징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지금 시점들 되고요. 일단 지금 뭐 좀 달러와 강세 기조,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우리나라 원달러도 갑자기 번쩍 뜨는 그런 양상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면들, 그리고 12월 달 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계속 또 점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요인들 겹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들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미국 달러화 강세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달러화 지수와 뉴욕 금 가격 간의 연관관계도 크게 보면은 좀 이 역의상관관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달러화 지수도 지금 최근 기조 갑자기 좀 올라서는 양상들 보여지고 있죠. 지금 한 95불, 달러 지수로 봤을 때는 한 95에서 100 사이 정도, 그런 가운데 95권에서 상당히 올 여름과 가을 좀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최근 기조 갑자기 또 한 달러 지수 한 100 수준으로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뉴욕 금 가격 역시도 한 82달러 수준에서 한 77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또 하향하는 그런 양상들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역시도 하락세이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한 초중순 정도 거기서 맞물리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다음 달 맞물리는 게 이제 FOMC도 맞물리지만 이쪽 상품 가격에 있어서는 오페크 정례 회의 두 개가 맞물리는데, 거기가 상당히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역시 높은 양상들 좀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있어서도 현재 시점 보면 그 미국 국채 10년물에 있어서도 최근 기조 한 1, 2주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좀 높아지는 양상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2% 수준 왔다 갔다 하다가 급격하게 최근 한 2주 사이에 한 2.3%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 지금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맞춰서 지금 국채 가격이 갑자기 올라오고 또 그와 동시에 또 달러 가격도 갑자기 달러와도 강세를 보이고 그런 가운데 금 가격이나 아직 뭐 유가는 별로 움직임이 그다지 없는데요. 금 가격은 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면 올 여름, 가을 넘어오면서 구리 쪽을 한번 보면요. 구리 쪽은 남아공의 구리광산에 있어서 감산이 실제적으로 단행이 됐죠. 감산이 실제적으로 지금 감산량이 증대,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그래도 역시 뭐 별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전기동 가격 놓고 보면은 계속 톤당 한 5,000달러 수준 거기서 급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 현재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기동 재고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13년도 연중보다는 그래도 큰 폭으로 줄긴 줄어 있는데 15년도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올 연중, 올 여름과 올 가을 넘어서면서 재고가 다시 좀 많이 쌓이는 그런 양상들도 볼 수가 있는 지금 흐름입니다. 곡물 가격 쪽 보면요, 곡물 가격은 연중 내내 상당히 좀 평이한 지금 양상들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15년도, 뭐 작년도 한 10월 달 이후로 보면은 뭐 소맥 가격, 옥수수 가격, 뭐 대두 가격, 소맥이죠. 예. 그 가격들이 연중 흐름에서 6월 달, 7월 달 흐름에서 조금 뭐 반등했다가 다시 또 안정세 찾고 전체적으로 연중 내내 좀 평이한 안정된 양상들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기조의 좀 특징은 이 일반 뭐랄까요? 이 자원도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좀 산업 관련된 이 공장 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산업과 관련된 성격의 그 원자재 성격의 그런 면들과 또 일반인들의 이제 소비, 뭐 먹고 이제 뭐 운전하고 뭐 등등 일반인들의 소비 관련된 쪽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것은 일반인들의 소비와 관련된 쪽은 올 연중에 보면 변동률이 굉장히 좀 별로 없어요. 반면에 그 좀 이렇게 경기와 민감하고 공장 돌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원재료가 되는 그런 성격의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변동률이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 그래서 같은 기름이어도 휘발유는 오히려 하락폭이 거의 없죠. 연중 지금 보면은 휘발유 하락폭이 거의 없고 보통 차에 우리가 운전할 때 많이 쓰는 그리고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쪽에 있어서는 거의 글로벌 전반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등락이 없는 그런 양상들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그리고 산업과 밀접한 쪽들에 있어서는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면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 변곡 시기 결국은 차트에서도 이제 하락세기 벌써 상당한 기간이죠. 유가로 놓고 보면은 작년도 가을 이후에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다음 달이고요. 그리고 저쪽 아까 금 가격에 있어서는 거의 한 3년 가까운 하락세기. 그게 또 완성되는 시점이 묘하게 12월 뭐 첫째 주, 둘째 주 요 정도의 하락세기가 이제 거의 끝나는 자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있는 포인트가 FOMC도 그 근방이지만 오페크 정례 회의. 인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왁구가 좀 맞기는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왁구가 좀 맞는 부분들이 오페크 정례 회의에서도 이제 각 뭐 산유국들 있어서 감산을 하자. 좀 의지를 갖고 서로들 감산을 강하게 하자. 하고선 답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상황이 좋아야 될까요? 상황이 나빠야 될까요?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좋은 상황이어야 될까요? 유가가 계속 막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가운데서 상당히 위기의식, 야 이게 뭐 33불,
35불이 아니고 20불대로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강한 공포감이 있어야 이게 또 감산에 대한 상당히 좀 이제 강도 있는 그런 결정들이 또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돼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일정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페크 정례회의 전까지는 그 계속적으로 상품 가격을 뭐 메이저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야 오히려 감산을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낮추고 그런 가운데 하락세기도 완성을 시키려면은 한 33 내지 35 최저점이 38점 아까 이상가 그랬는데요. 33 내지 35불 정도로 격하게 그 상당히 격한 겁니다. 지금이 한 40불대 중반이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시점 동안에 10불이면 거의 한 30% 가까이 되니까요. 그렇게 격하게 좀 낮추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 반면에 오페크 정례회의 과정 속에서는 뭐 차트가 하락세기라는 건 이제 중장기 추세가 반전돼서 이제 돌아나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는 감산이 비교적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강도 있게 나타나는 그런 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 보편적인 이제 또 경기 민감주들 있어서의 흐름도 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뭐 화학, 철강 뭐 등등이 갖고 경기 민감주 전반에 있어서는 어떻든 글로벌 전반이 지금 유가는 경기 민감주, 유가 하락은 경기 민감주 마이너스인 물론 우리나라한테야 뭐 사실 유가가 낮은 단계에 있는 게 굉장히 좋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산업재에 있어서 유가가 낮은 거는 마이너스 요인, 높은 거는 플러스 요인 이런 식으로 심리적 작용을 해가는 양상들인데요. 그러니까 한 12월 달 이제 오페크 회의 12월 4일 시작하면 뭐 한 12월 한 10일까지는 하겠죠. 오페크 정례회의 그 기간까지는 계속 산업재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빠지는 힘이 강하게 좀 작용할 수가 있고 반면에 그 시기가 또 이제 터닝 포인트, 주가가 돌아서서 반전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또 읽어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을까 싶지만 그런 것까지 읽어내야 되는 포인트가 또 되겠습니다. 자, 54분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지금 보면 하락세기 완성이 필요한 국제유가 차트 결론은 또 이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번 달 이제 12월 4일에서 한 12월 뭐 한 일주일 정도는 하겠죠. 오페크 정례회의 시기까지는 유가는 하락세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33 내지 35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그걸 또 산업재 경기 민감 종목들에 있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까지가 또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에서는 상품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전략과 또 연결지어서 살펴드렸습니다. 지수 여전히 좀 계속해서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주 저점 하단 좀 방어하면서 마감될 수 있을까요? 오후장도 잘 지켜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